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훈육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부모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3살 이전에는 훈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훈육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민을 요즘 부모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제대로 하기 힘든 훈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육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훈육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룰을 배우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사람의 도리를 지켜가며 살고 세상의 법을 따르듯이 아이들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고 가정과 사회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훈육이고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버릇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훈육이란 것을 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훈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길들이지 않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아이 역시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훈육이 잘 된 아이를 키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조화롭고 평온하고 아이 키우기가 쉬워지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자신감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훈육이 잘 된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생겨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요. 자존감이 증가되고 창의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훈육이 제대로 되면 머리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2돌까지는 두뇌가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2돌 이전에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이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자기 통제력을 아이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두뇌가 활성화되고 두뇌 전체의 발달도 촉진되어서 공부하는 머리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머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동의합니다. 그럼 훈육을 언제부터 해야 하냐? 이걸 두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훈육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육아는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잘해야 하듯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육아의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 육아의 기초공사는 훈육이나 마찬가지로 신생아 때부터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간혹 말을 알아들어야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거는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전부터 미리 훈육을 하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어서 훈육을 하려고 해도 훈육하기 힘들고 훈육하더라도 제대로 그리고 쉽게 훈육하기는 정말 어렵게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살은 우리나라 나이인데 만으로 2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만 2살 되기 전에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은 그 후에는 제대로 된 훈육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2살까지 가정에서의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훈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 훈육 안 되면 나중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똑같이 훈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2~3돌까지는 훈육하지 말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훈육은 말을 알아듣고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훈육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생아 때부터 아이는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스스로 훈육이 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과 상관없이 훈육이 되고요. 말을 알아들으면 언어적 훈육이 추가되는 겁니다. 훈육을 분석할 때는 단계를 나누지만 아이들 훈육은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없이 3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지시를 따를 수 있는 2~3돌 이전에 훈육이 되어 있어야 2~3돌부터는 말로 하는 훈육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3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훈육은 3세부터지만 그전에는 훈육과 좀 다른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훈육은 처음부터 쭉 연속되어서 진행되고
훈육은 육아의 다른 부분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한 과정입니다. 훈육은 부모의 권위와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육아의 다른 것과 연계되어서 어릴 때부터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훈육은 산세부터 한다는 생각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훈육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되기 딱 좋습니다. 훈육은 문화입니다. 예전의 부모들은 특별하게 훈육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부모들은 훈육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의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아이가 훈육이 된 건데 그 비법은 가정과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부모가 권위 있고 부모와 자식이 위계질서가 확실하게 있고 가정에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무조건 따르게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특별한 훈육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훈육은 저절로 되었습니다. 참 쉽죠? 여기에 화목한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권 있는 부모가 아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대로 돌봐주어서 신뢰가 생긴 상태에서 적당한 칭찬과 더불어서 바른 행동에 대한 교육이 균형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은 복잡하겠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명하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금상첨화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육이란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아이 훈육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서 스스로 익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부모들은 훈육이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고요. 훈육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과거 우리들이 살아가던 일상이 곧 훈육이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가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훈육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시 그런데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또 물으시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가 할 일은 무조건 하게 하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하면 됩니다. 카시트 사용하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밀어붙이시고요. 설명류가 그런 거 예전에 한 적 없고요. 그런 거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한두 명 설명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번 할 때마다 설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육아법은 아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막고 아이 훈육에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안 해도 편해지겠죠. 그리고 육주부터 수면교육 할 때도 그냥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잘 안 된다고요. 울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밤에 깰 때도 반응을 줄이고 자라 라는 단호한 한마디 말에 쉽게 다시 잠드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야지 생각하고 부모가 밤에 잘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애들은 부모 말을 비교적 쉽게 듣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굴거나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아이 마음 상처 있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눈치 보게 하는 거 싫다는 부모도 있는데 눈치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이식할 때 무조건 앉아서 먹게 하고요. 핸드폰 보여줘도 안 되지만 보여달라고 때릴 수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됩니다. 엄마를 때린다, 다른 사람 문다 이런 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혼을 내도 됩니다. 어릴 때 가정이란 보호받는 틀 속에서 혼도 나봐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혼이 나도 아이들은 그것을 큰 문제 없이 극복할 힘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틀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권위가 있고 단호한 태도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이런 거 쉽게 받아들입니다. 훈육이요? 바로 이런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누가 달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안을 찾아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대안 제시 이런 거 일상의 육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거 다 해주다 보면 스스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마마보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럼 요즘은 왜 훈육이 힘들까요? 훈육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회의 문화인데 지금 현재의 많은 부모들은 과거 대가족제에 대해서 소가족을 거쳐서 핵가족으로 가정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들은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 공부에 전념하면서 아이 키우는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물려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있는데 육아 문화라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훈육이 힘든 겁니다. 훈육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 훈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하면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훈육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훈육을 해라 말아라 3살까지 하지 말라 신생아 때부터 하라 등등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잘 모르는 부모들이 어느 게 옳은지를 구분할 능력이 별로 없죠. 이런 경우 부모들은 내게 맞는 육아법을 찾는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육아를 잘 모르는 부모가 내게 맞는 육아법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문화에 나와 아이를 맞추는 것이지 내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간혹 나이별로 훈육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나이마다 훈육에서 아이가 배우는 것과 배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이에 어떤 것을 배우는가 이것을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런 내용을 공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를 키울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상생활의 훈육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육아란 가정의 일상에서 아이가 훈육이 되는 것이지 부모가 일일이 훈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부모들은 지금의 부모들이 훈육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도 몰라도 아이를 잘 키웠던 겁니다. 육아는 물론 훈육은 부모가 공부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껏 스스로 모든 것을 맞추어서 습득하고 자라는 겁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단계별, 나이별 훈육법을 따라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래 물어보는 부모도 있습니다. 공부 좀 한 엄마들 말입니다. 물론 훈육도 사안별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은 주입식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전부 부모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모의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육아, 재미있는 육아를 할 수 있어야 부모가 행복할 수 있고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문화가 아닌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고생할 수 있고 아이 키우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릴 때부터 훈육하는 그런 거는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전통 육아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거의 모든 나라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만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육아는 유행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훈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육아나 훈육이나 다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문화 속에서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내게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는 이런 부모들께서는 문화적인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그 문화 속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과 그런 문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얻어서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아라고 훈육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육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따라 하시라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릴 때 훈육한다고 아이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에 손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훈육을 통해서 일상의 룰을 배우고 몸에 익힌 아이들은 그 룰 속에서 더 큰 자유와 창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육아는 그리고 훈육은 일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이 시작되는데 그럼 육아도 훈육도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아이는 훈육을 배우게 되고 훈육을 통해서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인생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부모가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육아이고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이 키우느라 이것저것 고생하지 말고요. 이렇게 쉽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